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피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 어제 3시 40분쯤 서부 아프리카 베냉 공화국 남방 111km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어선이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한국인 선원 5명이 피랍됐습니다. 피랍된 배는 994톤급 가나 국적의 참치 어선으로 당시 30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한국인 선원 5명과 가나인 1명이 피랍된 것으로 외교부가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납치 세력들의 신원과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피랍과 관련해 해상안전위원 관리회사인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홈페이지를 통해 베냉 코노트 항구 남부에서 총을 든 괴한 여러 명이 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어선 파노피 프론티어호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괴한들이 탄 스피드보트는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재 공간에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주재국 관계당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행 대북 제재는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화상으로 진행된 한미 전략 포럼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t's a denuclearization that we believe can only realistically be obtained through a diplomatic process. I mean, that's certainly our strong preference. 앞서 전날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도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북한과 여전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헬비 대행은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의도를 갖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라고 전격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 준비를 유지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도발을 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그런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현행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nforcing sanctions, whether it's against ship-to-ship transfers or restrictions on other types of commodities or access to financial markets, is an important part of enabling that diplomacy to obtain. 오늘 국무부는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해당 보고서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북한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과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재를 통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의 기록물 400여 건이 5년여의 복원 작업을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낙동강 사수작전 등의 생생한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1950년 9월 14일 경북 영덕 장사리 앞바다에서 이른바 장사 상륙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성동격서, 말 그대로 다음 날로 예정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한 후방 교란작전이었습니다. 당시 2주의 짧은 훈련 기간을 거친 14살, 17살의 어린 학도병들이 대거 투입돼 3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작성된 육군본부 작전명령 174호.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상륙 감행시켜 제1군단의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 즉 어린 학도병으로 급히 만들어진 유격부대의 장사 상륙을 명령하는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의 친필 명령서입니다. 유일하게 이 학도병이 전투를 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국군 제9사단과 중공 제38군이 1952년 10월 6일부터 열흘 동안 12차례 쟁탈전을 반복한 끝에 되찾은 이른바 백마고지 전투. 이틀 전 작성된 작전 명령서에는 백마고지의 원래 이름 395고지에 침투하는 적을 섬멸하려 한다는 내용이 선명히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지역을 담당했던 제6사단의 사단 작전 경과 요약도 단기 4283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인 1950년 6월 25일부터 전투가 시작됐음을 기록했고 2년여간 치열하게 밀고 밀리는 양군의 진격 후퇴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6사단이 이제 퇴로로 해서 철수한 경로이고요. 그 이후에 검은 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진격하는. 전쟁 성과에는 우리 6사단이 사살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수가 9만 명이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어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 있었는지를 가늠케 합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라는 작전 지시와 평양 탈환을 지시했던 참모총장의 친필 명령서를 포함해 한국 전쟁 당시 만들어진 문서 401건, 2,300여 매가 5년 6개월에 걸친 복원 작업을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갱지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잡는 순간 바스러져서 제 처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원본 상태에 가깝게 복원을 하였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치열했던 전투 상황이 담긴 군 문서 원본들을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사했던 우리 국군의 유해 147구가 전쟁 70년 만에 미국을 거쳐 조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열릴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식 귀환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봉환된 우리 국군 전사자 147명의 유해를 안치한 공군 수송기가 서울공항에 내립니다. 북한 지역에서 발굴돼 국군인지 미군인지도 모른 채 미국에 송환됐던 유해 263상자 가운데 한미 공동 감식 결과 국군 전사자로 판정된 유해들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70명은 1990년대 초반 북한에서 미국으로 보내졌다가 20여 년 만에 국군 전사자로 확인됐습니다. 단 하나뿐인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후손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봉환된 유해들을 오늘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고의 예우로 맞이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고 하진호 일병 등 국군 유해 7구와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되는 미군 유해 6구에 대해서는 참전 기장이 수여됩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만 2,609명의 전사자를 끝까지 찾겠다는 의미를 담은 배지를 가슴에 달게 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등 22개국의 유엔 참전국 정상들이 보내온 우정과 평화의 메시지도 상연됩니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국 대표들에게는 6.25 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이 사용한 물품과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한데 녹여 만든 평화의 패도 수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사찰에 집거하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와 여당과 싸우겠다며 일종의 원내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여당만의 국회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전국의 사찰을 돌며 집거하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국회를 떠난 지 열흘 만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폭거와 폭주로 법사위를 구성했다고 규정했고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일종의 원내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여권 의원만으로 활동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 통합당이 참여하면 개원과 동시에 맡게 된 반쪽 국회 사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시가 급한 외교안보 분야에선 통합당 의원들이 참여한 여야 합동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격의 없이 그냥 일단 비공식적으로도 한번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외교 안보 문제는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그리고 국익을 최우선해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젯밤 강원도 화암사에서 5시간 넘게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드러났듯이 상임위원장 구성을 놓고는 협상 진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안에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마음이 급한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18개 위원장 모두 가져가라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집권은 끝났지만 이번 주 여야 대치는 정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